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이 우리 몸에 있는 전신염증의 시발점, 진원지가 되는 장누수증후군, 즉 장으로 뭔가 샌다는 거죠. 누수가 된다는 거죠. 장누수증후군의 신호. 우리 집으로 비웠을 때 집에서 뭔가 새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굉장히 위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물의 어떤 치명적인 구조 결함을 일으키고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신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누수증후군 역시도 우리 몸의 전신염증, 그 외에 여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저희 병원에 만성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성염증의 모든 원인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장누수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성염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만성염증의 치료에 있어서 장누수증후군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장누수증후군의 신호, 내 몸에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치유하고 개선시키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누수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에 텀, 구멍이 생긴다는 건데요.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장점막의 투과성, 장점막의 통과하는 성질 자체가 변화가 돼서 증가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촘촘하게 통과시켜야 될 부분만 통과시켜야 되죠. 영양소를 통과시켜야 되죠.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다른 어떤 요인들이 통과된다는 거죠. 장 안에 있는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음식물의 찌꺼기, 그리고 음식물의 대사, 소화, 흡수, 배설시키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독물질들, 장 안에 있는 유해균 같은 것도 장점막을 타고 우리 몸으로 퍼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적 정의로는 리키 거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새는 장 증후군이죠. 새는 장 증후군은 lining over the intestine, 장의 점막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화기관적인 문제인데, 장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박테리아 앤드 톡신, 박테리아, 세균이나 톡신, 독소가 블러드스트림, 우리 혈관 쪽으로 다 퍼진다. 장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영양소를 잘 운반해서 우리 몸의 저장 창고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독소, 음식물의 독성적 요소들, 식품 첨가물들, 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들이 혈관에 타고 퍼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인은 영양 섭취 결핍으로 인해서 비타민 A나 D, 아연 같은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장점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장점막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무래도 탄수화물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 탄수화물 음식들 자체가 장점막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알코올 섭취, 직접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의 증가, 우리 장 안에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체가 장점막을 타고 혈관 쪽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해균의 증가로 인해서 장내 세균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장점막의 손상, 데미지,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장점막의 투과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사용해도 장점막의 균열이 나기가 쉽고요. 곰팡이균의 가도성식 역시 장점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면서 장점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말씀드린 진통소염제와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장내 세균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못지않게 또 장점막에도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인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원인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음에 발생하는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본인에게 많이 나타나신다면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잘 제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뇨 환자분들 같으면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진통제나 항생제들을 원함용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양 섭취, 그래서 비타민 A나 D, 아연 등을 잘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누수증후군의 초기 신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장 자체에 생기는 해부병리학적인 문제이겠죠. 이 문제는 아마 장누수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이 자기 체력이라든지 신체 상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의 해부병리학적 문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일단 만성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밖으로 새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장을 타고 혈관으로 가지만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변비, 그럼 복부 팽만, 가스가 많이 차죠. 당연히 장점막이 손상이 있으니까 배가 아프겠죠. 복통, 그 다음에 장이 좋지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등의 장의 해부병리학적 문제, 그리고 장으로 인한 위해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 에너지 문제,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니까 에너지 레벨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결핍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탈모라든지 손톱의 균열이라든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든지 피부의 노화라든지 피부가 칙칙해진다든지 이런 영양결핍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가 있겠죠. 그다음 만성 피로가 같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유 없이 배가 아프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근데 병원에 진찰을 받았더니 특별하게 급성적인 질환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집중력의 저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오락가락하면서 뭔가 머리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뿌옇다,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장점막, 느슨해진 장점막, 투과성이 증가된 장점막을 타고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 바이러스가 혈관 쪽으로 퍼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우리 몸 혈관에 독소로 작용하게 되고 자가 면역 반응,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위가 피부겠죠. 발진, 여드름, 습진 등의 피부 병변이 있고, 자, 혈관에 타고 퍼진 독소는 관절을 공격합니다. 관절의 통증,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저해하겠죠. 손발의 지와 수족냉증,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악화되고, 나아가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현되거나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염증 자체가 오래 가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잦은 감기나 장염, 비염 등을 만성적으로 앓게 되는 면역력 저하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장의 어떤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 장은 우리가 제2의 뇌, 마이크로바이옴의 용어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가 옵니다. 우울증, 불안증, 집중력 장애, 가다행동, 집중력이 결핍되면서 가다행동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장누수 증후군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저하되고 머리가 멍한 상태, 안개가 낀 것 같은 뇌의 인지 능력의 저하, 학습 능력의 저하,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까지 같이 결합되는 뇌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많이 관찰했던 부분들은 아까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면 우리는 장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반응이 생깁니다. 이때 보상 반응이 생기는 거, 영양소가 이렇게 점점 부족해지니까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갈구하는 반응이 생기겠죠. 탄수화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탄수화물 중독, 집착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굉장히 위험하죠. 당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장에 들어오면 장의 염증을 일으켜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 심해지면 또 영양소의 결핍에 따른 보상 반응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또 장누수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이럴 때 장을 잘 복구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계획인데요. 5R이라고 하기도 하고 4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R로 시작되는데 1단계 리무브,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장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아까 요소도 있었죠. 당을 말문다든지 식품 첨가물, 스트레스 뭐 그런 요인들을 좀 제한하고, 유해균이 또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 같은 거, 유기산 검사라든지 장내 세균수 검사를 했을 때는 일반 세균 검사가 있거든요. 장내 세균 숲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일반 세균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단기간 항생제를 통해서 일반 세균을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누수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 보면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장점막에 계속해서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화효소제를 잘 대체해 주는 것,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소화효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차근차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종.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듯이 우리 몸에 항체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장누수 증후군을 막는 장 안에 가장 중요한 항체는 유익균이죠. 유산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섭취하고 유산균과 유익균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서 장누수 증후군에 맞설 수 있는 항체를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장점막을 리페어, 재생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수지방산, 글루타민, 아연, 비타민 A, 이와 같은 그 항산화 비타민을 통해서 무너진 장점막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복구시켜주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식단,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장점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장점막이 떨리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누수 증후군의 신호들을 잘 파악하셔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장점막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